(71쪽) 이어서 갈게요. 고구려 성립부터 가겠습니다. 건국사라 문 좀 닫아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햇빛을 받아 주몽을 낳으니 이때가 개해년, 골격이 특이하고 우는 소리 또한 컸다. 처음에는 알을 보니, 알이 동그라미 한번 쳐주실까요? 네. 우리 사람은 태생 아닌가요? 난생은 조류들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왜 알에서 태어났나요?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은 태생인데? 그래서 왜 출생했다고 얘기하는데 얘들은 뭐 난생이야. 뭐죠, 이게? 뭔가 특이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 낳으니, 가끔 우리 이제 건국 신화 중에 이제 난생을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통상 이제 난생설화들은 주로 이제 북방민족에서 나라를 건국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다르다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것 같아요. 처음에 알 낳으니 보느니 모두 놀라 임금은 불길하다고 이것 어찌 될꼬 말 우리에 던져두니 모든 말이 밟지 않고 깊은 산에 버렸대. 온갖 짐승들이 지켜줬대요. 네. 그냥 설화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왕들 하나 가겠습니다. 동명왕 가겠습니다. 동명왕. 고주몽 또는 추무왕으로 불립니다. 동명왕은요. 졸본에서 건국하였답니다. 부여죠. 네. 네. 부여의 대소왕자와 왕의 다툼이 있죠. 주몽이 이렇게 밀려서 오죠. 이렇게요. 네. 졸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주몽이 졸본 지역으로 가고요. 그리고 졸본에 밀려서 있던 부여에 있던 소선호 세력과 손을 잡죠. 이렇게. 주몽 이렇게. 이 지역이 졸본입니다. 그 신화적이겠죠. 그 쫓기면서 어떻게 강을 맞닿았을 때 도망갈 장소가 없어서 강가에서 어떻게 누가 주몽을 구해주나요? 이 아저씨들이 구해주잖아요. 거북이들이 아저씨 타세요 이렇게 강을 건너주잖아요. 그게 송화강이에요. 부여의 물줄기가 되는 게 송화강이에요. 원래 서울에 한강 하듯이 부여하면 송화강이란 말이에요. 예? 송화강에 도망쳐서 우리 졸본 지역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주몽이 여기에 나라를 소선을 세력과 함께 고구려를 건국했대요. 이게 이제 건국 사람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그리고 그 밑에 유리왕 때 졸본이 너무 좁아요. 그 위에 산을 한번 봐보시죠. 그 그림 한번 졸본성 봐보세요. 여기에 수도를 정했다고 졸본에다가. 그러니까 협소하고 산 꼭대기에다가 건국을 하다 보니 되게 비좁죠. 여러분 생각해볼까요? 설악산 꼭대기에다가 수도를 만들었다 생각해볼까요? 디펜스는 되게 편하고 좋겠죠. 그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게 불편하죠. 매일 사람이 1000m 이상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먹거리도 올려 보내야 되고,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래서 유리왕 시기에, 그죠? 주몽의 아들 유리왕 시기에 이쪽으로, 국내성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천도한 이유는
배산 임수의 유리한 점 때문에 등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여기 궁궐을 짓고, 그죠? 궁궐을 짓고 물이 있다는 얘기는 농경이 되게 편안한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뒤에 산이 있다는 뭐야? 디펜스도 편할 거고, 앞에 자기 국민들이 편하게 농사 짓고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만드는 게 유리양식이다. 촉입니다. 유리양과 주몽에 대한 얘기. 졸본에서 건국하였다. 정복활동, 비류국, 행인국, 북옥조 등을 정복하였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 옥조에 대한 얘기 좀 복잡한데요. 네. 유리양 가보겠습니다. 부여와 관계가 악화되었다. 도읍을 졸본에서 공론을 천도하였다. 이게 작년 기출문제예요. 2021년인가? 2022년이고 2022년 기출문제입니다. 도읍을 졸본에서 공론을 천도하였다. 이게 기출입니다. 그 유리양에 대한 그 항조가 아시나요? 여러분? 항조가를 사료로 준다, 이렇게. 작자인 항조가를 지은 작자 유리양과 관련된 설명을 옳은 거 물어봤다고. 답은 뭐죠? 하나밖에 없어요. 국내성 천도가 답이었어요. 네. 우리 국어책에도 나오고 우리 역사책에도 나오는 항조가를 던져주고, 그래서 왕들은 부인 여러 두고 있잖아요. 본처, 왕비 말고 후처들이 있는데 자기가 좋아했던 후처가 본처와 싸워서 도망가 버렸다고. 못 살게 도망갔다고. 사냥을 갔다가 그 소식을 늦게 듣고 말을 달려서 부여 국경선적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보이지는 않고 항조롱이들이 지지배배 커플들이 논의는 모습을 보고 그걸 시를 담았다고. 그게 항조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별의 어떤 그 아픔을 시로 표현한 대표적인 게 항조가인데요. 유리양 업적 물어본 거 다 맞으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꼭 틀려서 오는 사람들이 계세요. 선생님, 항조가가 뭔가요? 책에 나와 있어, 몇 페이지 다 나와 있어, 이렇게 하는데도 기억을 못 해요. 184쪽에 있대. 184쪽 보고죠. 이양한 것. (184쪽에) 박스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호를 나는 꾀꼬리는 암수 다정히 즐기는데 애로울사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 거. 그러니까 자기 후처가 도망가 버리고 혼자 되돌아오려고 보니까 되게 애처로웠겠죠. 그 모습을 표현한 시입니다. 그거 던져주고 이 작자와 관련 설명을 옳은 것. 답은 뭐라고요? 수도를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했다. 이게 답이었어요. 다 맞으라 주는 거죠. 태조왕 갑니다. 계류부 중심으로 오부를 통합했다. 오부적 연맹체 통합했습니다. 동옥조를 정복. 동옥조를 정복. 좀 복잡한 문제가 이제 동옥조하고 북옥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은 원래는 동옥조는 대무신앙 때 복속이 되죠. 3대 책에 안 나옵니다. 유리양 다음에 대무신앙 때 정복하죠. 그리고 동옥조가 반란 사건이 일어나자, 동옥조가 반란이 일어나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입니다. 옥조를 정복? 실은 대무신앙인데 약간 문제가 있다. 살짝 적어 놓으실래요? 옥조 정복 부분을 대무신앙으로 살짝 바꿔주실래요? 네. 대무신앙으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네. 반란이 일어나서 한참 뒤에 강개토 대왕이 진압합니다. 강개토 대왕이 진압했다. 통상 이 부분은 학자들별로, 우리나라 학자들,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에서는 약간 벗어난다. 대신에 북옥조 부분은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다. 부곡조 부분은. 문제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선생님, 동옥조와 부곡조. 동옥조 이치도 이쯤 된다고 보거든요. 이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기 때문에 동옥조에 대한 부분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깊이 하게 되면 여러 학자들 내용을 다 갖다 주소 다 설명 첫 번째 한, 두 번째 한, 세 번째 한, 네 번째 한 다 설명하게 되니까 복잡해져 버리면 이건 시험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것만 잡읍시다. 부곡조 복속은 문제항 때 결국 부곡조가 아니라 북부여, 쏘리, 북옥조가 아니고요. 네. 부여입니다. 지금 태조왕 때 동옥조 정보 이건 맞아요. 상관없어요. 선생님 잘못 봤어요. 쏘리. 오늘 아침에 정신이 없다 지금. 지문 맞아요. 이건 맞아요. 선생님 잘못 봤어요. 옥조와 동해를 착각했어요. 옥조와 부여를 착각했습니다. 네. 부여할 때 이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옥조는 태조가 맞습니다. 선생님 쏘리 잠깐 착각했습니다. 미치겠네 이거. 그 다음에 신대왕 보겠습니다. 신대왕은 지금 출제된 건 없는데요. 그 명린답부라는 사람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네. 한 10여 년 됐겠네요. 출제된 게. 최초의 국상으로 차대왕을 시해하고 신대왕을 옹립했다. 최초의 국상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죠. 최초의 국상인 명린답부에도 쭉 나오고 이 명린답부 소수는 나라와 관련된 나라를 물어봤다고요. 관련된 설명. 이거 고골해야 되는 얘기. 고골의 내용이 선택 답으로 떨어져 나와야 된다. 명린답부라는 인물이 어느 나라의 인물인가를 물어봤던 것들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국 천안가입니다. 고국 천안. 형사추수가 보겠습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제도. 지금 현재적 시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죠? 형이 죽었는데 내가 형수하고 결혼한다는 얘기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주로 반농, 반목 국가에서 하는 결혼제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고구려, 부여, 그 다음에 북방 흉노족, 이 세 개 나라들이 이와 같은 제도를 취하고 있다. 주로 반은 농사짓고 반은 목축의 정사, 즉 노동력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노동력이 필요한 나라에서 주로 나타나는 제도가 반농, 반목 국가이더라. 이 정도까지만. 진대법, 자주 나왔던 기출입니다. 을파소의 건의. 을파소라는 사람이 건의했다. 이 사람이 출신이 농민 출신이에요. 농민 출신이기 때문에 가장 농민들의 어려움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을파소의 건의에 따라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빈민구조책이 등장하더라. 동천왕, 산상의 아들로 이촉의 대립관계를 이용하여 오와 수교화했다. 되게 뛰어난 군주죠. 이 나라와 총나라의 삼국의 관계를 잘 적절히 하려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동천왕이 되겠죠. 이촉의 대립관계를 오와 수교화했다. 여기죠. 오나라하고 고구려 수나라를 엮으면 이 나라를 견제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자주 하는 얘기가 이거 있죠. 우리나라의 적은 이 나라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적의 적은 아군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적의 적은 아군이라고 해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되니까 이렇게. 우리의 적의 적은 아군이다. 서한평 천재공경. 자, 여기가 서한평입니다. 오늘날의 중국의 단둥지역입니다.
선제 공격 실패. 공격한 이유. 우리 지금 한사군에 대한 얘기네요. 한사군이 현재 우리 국내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 말이 되고 있는 거잖아. 한사군. 다르게 표현하면 한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주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수도는 지금 현재 어디예요? 여기에요. 국내성이에요.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고조선의 영토잖아요. 그지? 그러면 고구려가 해야 할 일을 뭐죠? 고조선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싶은 거야. 당연히 어떻게, 그러면 고조선의 영역을 갖다가 다시 되찾고 싶은 욕심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이들 다 몰아내고 싶은 거야. 이렇게 다 몰아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기습 공격을 했죠, 우리가. 누가? 동천왕이. 서한평을 직접 공격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나라 장수 강구금의 기습. 우리 삼국지에는 나오는 삼국지 연예인은 안 나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강구금이라는 이나라 장수는 어디에 나온다고요? 삼국지에는 나오고 삼국지 연예인은 안 나온다고요. 정사에는 나오고 야사는 안 나온다고요. 이때 시험에 나오는 거 여기야. 이치가 여기 부여거든? 부여는 그럼 어떤 액션을 취했냐고 물어본다고. 그럼 부여와 고구려 같은 민족일 때 고구려를 도와야 되는 게 상식이 통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에? 이 나라에다가 군량미를 제공했다고. 이 나라에 군량미를 제공했대. 그러니까 같은 민족, 같은 동족일 때 같은 생각을 한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 비견해가 우리 지금 21세기에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 본다면 되겠지. 봐봐. 북한과 미국이 싸우면 우리는 누구를 서포트해야 돼? 북한 같은 민족 서포트해야 돼? 미국은 서포트해야 돼? 우리는 현재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동족끼리 뭘 손잡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우리가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양국은 서로 간에 편을 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이해하시면 부여, 같은 민족이라 해서 고구려 같은 민족 뿌리라 해서 부여가 고구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다 군량미를 제공해줬다는 뜻이. 즉 중국에 대한 군량미를 제공해줬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천왕 가겠습니다. 순장금지 장발미인. 장발미인이 기술이기 때문에 시험에 포인트가 되겠죠. 왕비는 연나부 출신으로 짐작되는 연시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중천왕의 총애를 받던 장발미인 소우비, 갓나부인이 왕비를 투기하다가 결국 왕에 의해서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인데요. 예, 장발미인이 살았던 그 시대와 나라에 대한 설명은 이것도 고구려예요. 아까 명림답부에 대한 얘기 했죠. 명림답부도 마찬가지, 예, 장발미인도 마찬가지. 되게 관심이 없는 부분 중에 하나를 출제했던 거예요. 장발미인과 명림답부의 가장 대표적인 그 국가. 심플하게 고구려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 시험이 기출이에요. 예, 장발미인이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예, 왕비 후비 질투하다가 시기 질투하다가 싸움 와서 결국은 죽게 됐다는 얘기 되는 거거든요. 모함에서 결국은 죽게 됐다, 수장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에는 그런 거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미천왕 가겠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진이 약화되자, 이진남북제 진이 약화되자. 진이 약화된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관적을 자기 집안이 독점했다고. 우리 쉽게 해서 고종 황제 시기 민비 세력들이 영 민시 세력들 권력을 독점하듯이 나라가 망하잖아요. 민시적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휘청휘청하잖아요. 왜?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기 정치인에 해버리는 거잖아. 정치인들이 중요 자리를 다 요직을 다 차지했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그 개진된 의견을 종합해서 정책으로 만들었는데 정치에서 만든 정책은 옳지 않다고 봐야지. 낙랑과 대방을 축출했습니다. 그리고 서한평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서쪽으로는 요하, 남쪽으로는 한강에 이른 성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서한평 점령이 이뤘습니다. 동천왕은 서한평의 점령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미천왕은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사군을 미천왕 때 축출하게 되었다. 몰아내렸다. 이게 미천왕이다.
애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생님. 동천왕은 실패하고 미천왕은 성공한 뭘까요? 물어봐요. 전략 전술이 뛰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작전명이 미친 듯이 공격하자. 그래서 성공했다. 그래서 미자를 하나 애우라는 뜻입니다. 가끔 동천왕에는 말장난 칠 수가 있으니까 동천왕은 실패한 반면에 미천왕은 성공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을불신화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의고사는 수없이 나오거든요. 을불신화가. 예, 미천왕의 본명이 을불입니다. 예, 자기 큰아빠의 권력 독점과 독재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가 죽음을 이르게 됐고 본인도 도망가서 신분을 속이면서 세월을 살다가 결국은 다시 왕이 되는 과정. 되게 입지전적인 인물 아닌가? 이런 게 되게 드라마적 요소가 되게 많거든요. 입지전적 인물이잖아요. 소금장사, 어느 집안의 노비, 다시 왕의 자리. 이 미천왕이에요. 드라마적으로 되게 좋죠? 이미 소설로 나왔죠. 김진병 작가의 소설에 나와 있죠. 이미 고구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영화로 만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되게 다이나믹하잖아요. 왕자 신분에서 하루쯤에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되게 어려운 생활하다가 다시 도움을 받아 다시 왕의 자리에 왔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얼마나 기승전결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마 이걸 모티브로 해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저작권이 좀 비싼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드라마가 만들면 되게 히트를 칠 것 같은데 아니면 영화가 만들어지든. 미천왕 가겠습니다. 미천왕은 이름은 을불이었다. 서천왕의 아들 고추가 돌고의 아들로 봉상왕의 폭정으로 자기 큰아버지입니다. 도망갔습니다. 머슴살이합니다. 그 다음에 소금장사입니다. 그 당시 가장 귀한 상품 중에 하나가 소금이었거든요. 귀하고 비싸게 팔렸거든요. 소금장수. 또 사기를 또 많이 맞아요. 이게 왕자 출신이다 보니까 장사가 좀 서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머슴살이 부분도 사료로 나올 수 있어요. 어느 귀족 집안에 머슴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머슴살이 이렇게 귀족집의 어떤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주변에 옛날 시골이다 전부 다 그죠? 도시가 아니라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울어요. 그 주인 아저씨가 잠을 못 자니까 을불에게 돌멩이를 계속 던져서 개구리 소리를 나지 않게끔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저녁에 돌멩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울음소리 나오지 못하게. 우리 주인 양반 잠자는데 불편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저녁에 개구리가 우는 것은 짝짓기 하기 위해서 짝을 찾는 행위거든요. 그 행위를 어떻게 막겠어? 돌멩이 던진다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머슴살이 할 때 개구리 퇴치했던 이런 얘기 사료로 나올 수 있어. 누구요? 을불신화, 미천왕에 대한 얘기. 소금장사 했던 얘기. 또 소금장사 또 사기 맞아요. 소금장사 하다가 또 사기 맞는 내용도 사료로 또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료가 나올 수 있어요. 을불이다, 미천왕에 대한 얘기다, 나올 때가 됐다. 선생님 모의고사는 계속 몇 년째 내고 있는 듯 실제 시험에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모의고사가 아닌 다음 모의고사 때 을불신화 사료 제시하고 문제 내겠습니다. 답은 뭐로 만들면 될까요? 옛 고조선 영토를 회복했거나 또는 한사건을 축출했다가 선택지 답으로 떨어지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다 가르쳐줬는데 모의고사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정도는 맞추셔야 됩니다. 고국 원안가입니다. 별표를 한 3개 정도 할까요? 왜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거든요. 이 삼국시대 저를 보세요. 삼국시대의 전쟁은요, 왕들이 직접 군사를 출전했어요. 그러다 보니 재수없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고려시대부터는 장군을 지면 야 네가 나가서 전쟁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왕들이 나가서 막 전쟁했다, 죽었다 이런 기록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삼국시대 왕들은 왕이 직접 군사를 출전했다. 그러다 보니 불행하게 전사하는 케이스다.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고국 원왕이에요. 자, 제일 위에 보면 고국 천왕이에요.
헷갈리지 말라고. 고국천왕은 2세기 후반의 인물이고, 그 다음에 고국원왕은 4세기 중반에서 후반의 인물이거든요. 고국천, 고국원이에요. 자, 우리가 땅과 하늘 중에 하늘이 위에 있어요. 고국천왕이 위대 왕이겠네. 오케이? 고국원왕은 전쟁 때 나간 죽은 사람이니까 4세기겠네. 죽을 사자 4세기겠네. 고국원왕이라고 이렇게 외우시라고. 고국천과 고국원을 헷갈리지 말란 얘기야. 처음 공부할 때 헷갈린다고. 자, 고국천, 윗사람이네? 2세기네? 고국천왕이네? 고국천왕 핵심 나온 게 뭐라고요? 진대법. 가장 많이 나온 진대법. 오케이? 그 다음에 고국원왕. 고구라기 전쟁 나서 죽었다. 백제 근초고왕에게 공격을 전사했다.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위에 건 안 하셔도 돼요. 고국원왕에게 전사했다. 어디에서? 우리 기록에는 평양성인데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남평양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양성을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거든요. 왕이 죽었던 기록 없거든요. 이건 고구려 멸망할 때 무너지는 거거든요. 남평양성은 항해도하고 평안도 경계에 있는 성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 여기에서 고국원왕이 전사했을 것이다. 학자들로 의견이 여기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 현재의 팩트. 소스리망. 지금까지 왕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왕 중에 소스리망 별편 3개 가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 한능검, 공무원 다 맞으러 난이도 최하 3가지 다 외워야 됩니다. 불교 수영. 전진의 순도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래했대요. 앞전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죠. 이치를 좀 잡으시라고. 이렇게. 전진, 동진. 백제의 불교가, 고구려의 불교가 이렇게 전래됐다고. 나라 보시라고. 동진, 전진. 불교사 할 때 또 할 겁니다. 남방 불교가 들어왔다. 자, 여기 인도가 있다면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 중국 통해서 이렇게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처음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서 동진에서 전제 이렇게 왔다는 뜻이에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북방불교라고 한다고. 남방불교, 북방불교. 이걸 대승불교라고 하고 이걸 소승불교라고 해요. 대승불교, 소승불교. 의미가 무슨 뭘까요? 이건 추운 지방이야. 배고픈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생을 구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중생 구도가 먼저 목적이 됐다. 여기는 밥 굶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한강 이남 지역에, 백제 신라 지역에는 밥 굶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있긴 하겠지만. 여기는 중요한 건 뭐예요? 승려 개인의 해탈이 우선인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반대격. 중생을 구도하는 게 우선이었고 남방불교는 개인의 해탈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대승불교, 소승불교, 북방불교, 남방불교. 그래서 고구려 불교와 남쪽의 불교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전진에서 왔는지 동진에 왔는지 이렇게 살짝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출제자들이. 지금 마음 이상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다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개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갑니다. 태학설립입니다. 중앙체계 확보로 유학이 보급되었다. 태학합니다. 중학교 때 막 암기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반포, 태학과입니다. 태학은요, 중국 한나라 때 한무제 시기에 태학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구려 소수림한테 처음 만들어졌다고요.
소수림왕은 왕권이 거의 절단났고 나라가 망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본인의 꿈은 뭘까요? 소수림 왕은 왕권의 강화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왕권 최대 강했던 시기 한무제 때 태학이 만들었다는 얘기 뭐야? 소수림 왕은 한무제를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무제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야망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 이름도 태학인 거예요. 큰 학문을 하는 것이다. 오케이? 공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수림왕 태학 암기사항이 아니라 왜 태학이라고 했지? 많은 이름이 있을 텐데 큰 학문을 하는 것이다. 한무제를 담고 싶다. 지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나의 왕위도 달랑달랑한다. 담고 싶다. 율령반포.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법체계가 만들어졌죠. 법체계. 율령. 뭐요? 율은 뭐죠? 형법을 얘기하는 거고. 영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시험 일반 행정직들 공부하는 과목 중에 하나 포함됐어요. 국어영 항서 빼고 행정법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법 여러분 첫 수업에 배우지 않나요?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죠? 국가가 사인에게, 국가가 개인에게 명령하는 게 행정법이잖아. 이거 하지 마세요지. 하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지. 그잖아. 행정법 보잖아.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잖아. 가장 비관하는 게 뭐야? 우리 좀 이따 점심 되면 어떻게 밥 먹기 위해서 신호등 건널 수 있잖아. 신호등에 빨간불에 건네세요, 건너지 마세요입니까? 건너지 마세요잖아요. 주황색 불 들어와도 건너지 마세요잖아. 행정법은 국가가 개인, 즉 사인에게 명령하는 거다.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고 하는 행정법이라고. 이걸 합쳐서 이걸 율령이라 불러요. 국가가 법도 만들고 행정법도 만들어서 백성들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자, 오른쪽에 고구려, 발전과 세태, 영토학장, 강개토형 바로 갑니다. 자,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까지 대표적인 인물이 강개토대왕입니다.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가 강개토대왕.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장수왕. 통상 5세기 최고 전성기다. 고구려의 최고 전성기다. 오케이? 4세기 누가 최고 전성기죠? 백제 근초광식의 최고 전성기죠. 육세기는 누가 최고 전성기죠? 신라 진흥왕식의 최고 전성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거 암기 코드 잤거든요. 제가 앞글자 나와서 외울 테니까 두 번만 따라해 주세요. 오케이? 같이 합창 좀 해주세요. 4, 5, 6, 백고신. 점심시간 돼서 힘이 없는 거죠. 안 하면 계속 시킨다. 크게 한 번 하고 끝내자. 4, 5, 6, 백고신. 외우시라고, 암기하시라고. 4세기, 5세기, 4, 5, 6, 백고신. 백제, 고구려, 신라 최고 전성기구나. 이하시구나. 기억하시라고요. 4, 5, 6, 백고신. 그래서 오늘 좀 이따 쉬는 시간, 10분 에 쉬는 시간 갈 텐데 4, 5, 6, 백고신, 4, 5, 6, 백고신. 먼저 외우시고 뒤에 왕도 넣으시라고. 4세기 근초고. 5. 광장. 강개토대왕 장수왕. 가끔 장수왕하고 강개토대왕 여러분이 아버지가 있고 여러분 이름이 있는 거야. 여러분이 있고 아버지가 나오면 안 된다. 가끔 이상한 거 틀린 거 같다. 많다. 강개토대왕 장수왕 정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신라 진흥왕 최고 전성기다. 자, 강개토대왕 갑니다. 남쪽으로 백제 1선을 공격. 임진강 한강까지 진출했다. 원래 경기도 파주 지역, 임진강이니까 경기도 파주 지역까지 진출했다. 서쪽으로 천비족의 후연, 모영시에 격파하여 요동 지역을 확보. 아까 수업 시간에 북조라고 했나요? 후연 같은 나라들? 하지 말자. 너무 어렵다. 이렇게까지 하지. 빼겠습니다. 이게 선생님 딜레마예요. 좀 어려운 거 하려다 보면은
아, 이거 안 나오겠다. 시험이 쉽게 나오는데 굳이 내가 어려운 거 할 필요 없겠다. 판단해서 지우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 보여요. 북중국의 강자였던 북이 정벌을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다. 북이 몇 줄 걷습니다. 북이 정벌 중에 준비 중에 사망했다. 여기가 북이, 송, 그 다음에 고구려, 여기가 북연 지역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있습니다. 준비 중에 사망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신라 네브랑 때 군대를 파견, 애군을 격퇴했다. 그리고 금강가야 연합군을 토벌하기도 했다. 강격장 비문에 나와 있기도 하고 호명 글에도 나와 있더라. 자, 또 이것도 보겠습니다. 외 세력들이 신라를 공격해 옵니다. 신라 때 네무랑입니다. 이때 고구려는 광해투대장입니다. 신라 수도 경주죠.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경주 외곽에 애군들이 가득 찼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신라 네무랑은 고구려의 SOS를 청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병 포함 5만의 병사를 끌고 광해투장이 남하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 루트가 동해안 루트에 이렇게 타고 내려와 이렇게 내려왔다. 경주까지 왔다. 그리고 경주에 가득 차 있는 애군들을 격퇴시켰겠죠. 격퇴시켰고 이들은 본국으로 도주하게 됐고 끝이 아닙니다. 이때 같이 애와 손을 잡았던 세력이 있습니다. 백제와 여기에 금강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백제, 금강가야 외 하나, 둘, 세 개 나라가 힘을 합쳐 신라를 공격했던 거예요. 그 강해투장 최고 전성기 왕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게 내려왔다고요. 그리고 나서 경주에 와 있는 애군을 격퇴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금강가의 지역까지 오늘날 김해 지역이죠. 경상남도 김해 지역까지도 와서 토벌하게 되었다. 이 결과가 처음에 나오는 거야. 금강가의 세력은 약화됐어요. 대신에 고령 지역에 경상북도 지역입니다. 경상북도 고령에 대가야 중심으로 다시 가야하는 세력이 재편되었다. 이게 정답지로 많이 떨어져요, 이게. 그죠? 보통 가야는 6가야가 있는데 가장 큰 게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금강가야, 고령 지방을 중심으로 대가야가 있다고요. 이 세력이 가장 큰 세력이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금강가의 세력은 급격하게 약화되었고 경상북도 고령 지역의 대가야 중심으로 세력이 다시 재편되었다. 이게 선택의 답으로 가장 많이 떨어지는 지문이에요. 호명 그룹 보였죠. 호명 그룹. 이때 끝이 아니에요. 경주에는 고구려군이 주둔하게 돼요. 우리나라의 미군이 주둔해서 우리나라 일정 지역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거 비슷해요. 네, 고구려군이 주둔하게 돼요. 주둔하면 장점이 있겠죠. 디펜스 유리한 점이 있겠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단점 뭐가 있을까요? 내정 간섭이 심화되는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저 왕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이때 빈번한 왕의 교추가 이루어져요. 내정 간섭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국력이 강하고 나라가 대빵 커진다면 굳이 미군의 도움 받을 필요 없잖아요. 굳이 남의 나라 군대 와가지고 그 비용까지 부담해가고 우리 일부의 땅까지 미군 기지로 주는 것들. 지금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진짜 파워가 큰 나라가 됐다면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굳이. 아니, 우리 솔직히 그러자면 내가 누구한테 밥 얻어먹는 거 쉽지 않잖아요. 원치 않잖아요. 굶으면 굶었지 자존심이지 내 돈으로 사 먹고 싶지 굳이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더치페이를 많이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누가 밥 사주면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어쩌다 여러분 같이 식당 저하고 같이 갈 때도 가끔 따로따로 내게 합니다. 왜냐면 부담스러울까봐. 선생님이 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받는 사람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아예 내주지 않. 처음 제가 학원에 강의를 할 때 밥을 막 사줬어요, 제가. 아니,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엄마한테 용돈 받아주는 사람인데 내가 돈 버는 사람 내가 쓰지.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었어요. 악영향으로 왔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일절 제가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더라도 밥값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할까봐. 동의 안 하는 눈치인데 밥을 사줘도 되는데 괜찮은데 뭐 이런 눈치인데.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호우청에 대한 얘기, 호우청에 대한 얘기도 하겠습니다. 청은 무덤이에요. 오케이? 청이 들어간 무덤청자의 무덤이에요. 누구 무덤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호우가 발견됐다. 호우는 그릇이에요. 이렇게 된 그릇이에요. 이렇게. 이런 그릇이 있는 무덤이 발견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그릇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 밑부분에 글자가 써져 있다고요. 예. 강계토지 호우 10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여기 이제 영락이란 연호가 나오고요. 영락이란 연호는 강계토 당시에 살았던 연호거든요. 이건 술잔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지내고 같이 묻었어요. 이 잔을 갖다 묻었다고.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5세기의 신라에는 광해투장의 영향이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에까지 미쳤음을 갖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호우청이라고 하는 이 무덤을 통해서 고구려의 영향력이 신라의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 무덤에까지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이다. 광해투장의 이력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된다면 이 통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학설이 조금 달라요. 현재 우리 남한의 학자들은 신라에 의한 삼국이 통일된 걸로 규정화되어 있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신라가 삼국 통일한 거 다 아시잖아요. 태종 무량 때 전쟁이 시작돼서 그 아들 문무왕 통일이 완성됐다. 근데 북한의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때 이미 통일된 걸로 본다는 거예요. 광해투장이 남하로 이미 끝났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분열 국가가 이렇게 분단 국가가 오래되면 될수록 이 내용들이 더 버려지지 않을까. 그죠? 여러분이나 제 꿈은 어떻게 빨리 통일되는 게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서로 같은 한민족끼리 사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인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가죠. 강철낭비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는 영락을 사용했다. 영락의 별표 영락 최초 연호. 그러니까 연호라는 것은 황제국에서 쓰는 겁니다. 네. 네, 황제국만이 연호를 쓸 수 있습니다.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죠. 영락. 네. 영원한 즐거움을 백성들과 국민들과 같이 하겠다. 뭐죠? 불교에서 쓰는 용어예요. 불교의 영향을 봐야 되겠죠. 즐거움을 국민들과 백성들과 같이 하겠노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다. 황제국만 쓸 수 있다. 요즘에 뭘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요즘 현재로 본다면 달력이 없었어요. 2010년, 2020년, 2030년 하는 그 연도를 치긴 양력 달력이 있기 때문에 연호를 썼습니다. 그래서 연호 쓰고 거기다 영락 1년, 2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강해투장 1년, 2년 이렇게 본다는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국만이 쓸 수 있는 단어이다. 1번은 필요가 없고요. 바로 동그란 2번으로 갈게요. 1번 앞부분. 고려 건국 내력인 주몽사라는 줄었습니다. 1면에는 주몽사라, 2면의 본론 부분에 영락 5년에 비려, 거란을 정복하고 390년에 백제를 정벌하고 398년에 숙신 여진을 정벌하고 400년에 신라예구를 정벌하고 동부여 정복 등이 그렇다. 동부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실수했던 거.
어느 왕 때 동부가 멸망했다고 그랬죠? 3대 까먹어서 그 사이에. 선생님 실수 잘못 적었던 거죠. 3대 제무신왕 때 정벌됐다고요. 근데 얘들이 다시 뭐 했다고요? 반란이 일어났다고요. 광개토대왕 때 완전히 토벌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부에 대한 얘기.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지만 네. 갑자기 여러분들이 저한테 동부여 북부여 물어본다면 그 동부여는 이치는 두만강 정도 적어놓으세요. 이치는 두만강 정도. 두만강 이치. 북부여는 저 위에 송화강. 오케이? 이치 잡을 수 있죠? 동부여는 어디라고요? 두만강 지역. 북부여는 어디라고요? 송화강 부분. 그래서 아까 동부에는 여러 가지 썰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죠? 학자들 썰을 다 얘기하면 끝이 없을 거다. 끝부분. 무덤을 지키는 묘직인 수묘인. 즉 광개토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인 장수왕이 아버지를 위해서 비석을 세운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장수왕은 두 개를 세웠어. 아버지 광개토대왕 뒤문 세웠고 장수왕 밑에 보면 중원 고구려 세웠어. 두 가지 다 세웠다고. 아버지 비석 세웠어. 중간부분, 끝부분 무덤을 지키는 묘직이 수묘인을 330호 집을 배치, 예국인을 동원하던 규정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무덤을 매일 쓸고 닦고 청소하는 거야. 340호는 부부와 아이들이 있다면 최소한도 한 집에 3명이 참여하게 된다면 최소한도 1000명 정도가 매일 자기 아버지의 묘, 무덤 이 부분을 쓸고 닦고 매일 했다는 얘기죠. 북한과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의 그 김일성 부자들 매일 쓸고 청소하는 것 같은데 뉴스 보면 가끔씩. 북한 애들이 광개토왕 기록을 보고 배우고 있나? 장수왕 바로 갑니다. 아들입니다. 광개토대왕은 땅을 넓혔다 해서 광개토대왕, 장수왕 오래 사셨다 해서 장수왕. 그러니까 5세기 약 80년 가까이 지배를 하게 되는데 중국의 모든 나라들은 엄청나게 나라가 새로 생기고 멸망하고 새로운 왕들이 등장하는데 5세기는 장수왕이 되게 오래 살면서 5세기를 지배한 시기야. 그러니까 중국에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가장 대표적 왕이 장수왕이에요. 5세기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예교의 신이다. 새롭게 조명될 내용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지만 예교의 신이다. 첫 번째 평양천도 갑니다. 아니다. 장수왕부터 좀 쉬어가겠습니다.